네, 출란교실입니다. 제목은 뭐 출란의 유전적 특성 이렇게 달았지만은 깊이 있게 뭐 어려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란교실은 항상 그 엔지니어가 되기보다는 오퍼레이터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학자가 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또 저도 사실 잘 모르고요. 그 얘기하기 전에 올해 이제 그 기상 뉴스를 보면은 올 여름에 엄청난 날씨의 변화가 온다 그러죠. 그렇게 이제 겁을 주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뉴스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그 과학적 근거가 상당히 있어요. 해수면의 그 온도 변화, 그리고 그 해수면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등등 이런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올 여름이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난초를 키우시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느끼시겠지만 겨울은 보온만 해주면 돼요. 뭐 한 구석에다가만 난로를 틀어놓는다거나 아니면 비닐로 저기 뭐야 그 온실 효과를 준다거나 통풍을 막는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보온만 해주면 되는데 여름은 말이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대처하기 힘든 온도로 올라가 버리면은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분은 뭐 에어컨 틀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에어컨으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짜 그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태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에어컨 바람으로 순환을 시키면은 난실의 난초 전체가 탈수 현상이 올 수가 있고 반대쪽으로 바운스를 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 바람은 선풍기도 마찬가지죠. 선풍기도 그 저희가 이제 선풍기를 자꾸 얘기하면 바람이 도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있는 바람을 돌리는 거예요. 새로운 바람이 유입돼야 되는데 있는 바람을 돌리는 거죠. 근데 창문을 열고 새로운 바람을 유입을 시켜버리면 이미 밖의 온도가 35도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선풍기를 가지고 바람을 흔든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또 탈수 현상도 오고. 그래서 이 여름 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적 자세만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면은 넉넉고 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온도를 다운시키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병이 많이 오죠. 병과 해충 여기에 대한 극심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서 난초가 죽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올 여름이 어떻게 나야 되는지 저도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좀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습하게 온도가 올라갔다 그래서 온도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바닥에 물을 뿌린다거나 습하게 하면은 사우나 효과가 날 것이다. 그래서 난초는 고사할 것이다. 이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건조하게 날씨가 온도가 올라갈 때수록 좀 더 건조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난초를 좀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한 얘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 난초를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뿌리가 이 속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항상 늘상 궁금해요. 봄만 되면은 지금 뿌리의 생장점이 움직일까? 꽃대는 달릴까? 지금 꽃대가 언제 달릴까? 여름에 지났는데 저게 신할까? 꽃댈까?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죠. 그래서 항상 이 화장토를 이쑤시개로 이렇게 항상 열어보게 되죠.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서 풍란 석부작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풍란 석부작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이것이 제가 집에서 만들어 놓은 풍란 석부작입니다. 이게 제주도 이게 뭐 화산석 같은 거에다가 그냥 이렇게 붙여놨어요. 어떤 분은 뭐
이 아까운 걸 왜 여기다 붙여놓느냐, 이게다 키우지,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출란이나 풍란이나 그 자라는 환경에 가장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풍란이 좋아하고 출란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붙어서 자라는 거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붙여놨는데 몇 년 됐어요. 촉수 번식을 잘 안 하고 뭐 새뿌리만 이렇게 나고 꽃은 그때마다 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뿌리가 막 자라서 돌을 움켜쥐기 시작하니까 이 촉수 번식을 해요. 여기 보면은 촉수가 이렇게 나오죠. 한쪽, 두 쪽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호피입니다. 풍란인데 호피반이에요. 이게 이제 발색이 되면은 호피로 서호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출란으로 말하자면은. 근데 이게 진해지면서 단절 무늬가 생기는 거 보니까 호피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거는 단엽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를 구해서 심었을 때는 무명 단엽 풍란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몇 명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단엽 풍란이다. 그래서 이뻐서 출란도 단엽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풍란도 이왕이면 좀 좋은 걸 붙여놓자. 어차피 키우는 건데 그래서 화원에서 이렇게 뭐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이거는 그 풍란을 조직배양 하시는 분한테, 전문적으로 조직배양 하시는 분한테 마침 플라스크 안에서 이게 무명 단엽이 나왔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구입을 해서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생장점이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생장점이 이렇게 자라면은 분 속에서 지금 출란도 이렇게 생장점이 자라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 수단으로서 이 풍란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꽃대가 달리면은 그 향기가 무지하게 좋거든요. 이 풍란이. 출란은 무향이지만 이건 향기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놔두면 베란다에 향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볼 겸. 그리고 뿌리가 뻗어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는 재미도 있어요. 출란은 그 뿌리가 어떻게 뻗는지 잘 모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풍란은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풍란이 말이죠. 풍란이 착색란입니다. 착색란. 어디 붙어 자란다는 거죠. 돌이나 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댄드 계통인데 우리 출란은 신비죠. 출란은 신비 계통입니다. 신비. 근데 이 신비의 조상이 원래 댄드에서 왔다 그래요. 문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나 돌에 붙어있던 것이 어떤 연유로 땅에 떨어져서 스스로 생존해 나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진화된 것이 출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조상은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출란이 어느 순간에는 이 착색란으로 돌아간다고 해야 되나요? 착색란의 유전적 형질을 보일 때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이 출란이 착색란의 성질을 보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그런 걸 느끼셨습니까? 잘 못 느끼시나요? 자생지에 가면 이 부엽토에 출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출란이 땅속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라질 않아요. 땅 표피에 이렇게 자랍니다. 표피에. 옆으로 뻗죠. 뿌리를 이렇게 옆으로. 그러면서 땅에 붙어 있는 듯한 거예요. 이게 돌이면 돌에 붙어 있는 거고 나무면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땅에 붙어 있어요. 다른 식물처럼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형태학적으로 분류하면은 이 출란을 지생란으로 이 땅에서 자란다 해서 지생란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죠. 근데 반지생란입니다. 이 지생란도 있어요. 지생란도 있는데 이 반지생란에 속해요. 생태학적으로.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반착색란이에요. 그러니까 착색란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사실은 옆으로 뻗게끔 키우는 것이 맞는 정석이에요. 사실은. 근데 인간의 편리성 때문에 분에다 심어서 뿌리를 밑으로 내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오죠. 우리가 이 뿌리가 분에 있는데 뿌리가 밑으로 자라면은 뿌리 썩은 병 뭐 등등
그 비료, 과비, 그리고 과습, 뭐 수분이 한꺼번에 탁 마르고 탁 젖고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말라가니까 여기는 습하지 않습니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이 분에서는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걸 갖다가 출란을 이 뿌리를 옆으로 이렇게 자라게 우리가 배양만 할 수 있다면은 그 과습, 건조, 뭐 과비 이런 거에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항상 늘상 드리는 말씀이 이 출란이 자생지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고 100% 맞출 수는 없지만 거기에 가깝게 우리가 맞춰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출란 배양의 첫걸음이라 그랬죠. 이것을 갖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주장을 해왔는데 예전에는 저 혼자 떠들었어요. 혼자 떠들었고 또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답습하신 분들 그리고 책을 통해서 일정 부분 지식을 습득하신 분들 책을 통한 것도 결국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구전을 문자로 집대성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책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출란을 배워오신 분들은 에이 무슨 소리야 출란 교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막 전문적인 얘기를 막 해가면서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저하고 이제 많은 이제 그 토론을 했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참 답답했어요. 이걸 갖다 어떻게 뭐 설득시킬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출란 교실과 동일하게 키워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유튜브도 봤는데 이제는 출란 교실 얘기가 맞다. 그분이 그렇게 인정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출란 교실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보다 설명을 더 잘해. 아주 과학적 근거를 대가면서. 그러니까 결국 출란 교실이 예전부터 쭉 해오던 그 어떤 그 출란의 습성, 그 성질, 그리고 어떻게 그 성질에 입각해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배양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인정받고 있다. 그러니까 출란 교실이 조금 앞서가는 거죠. 한 3년 정도 됐나요? 그때부터 줄기차게 이렇게 얘기해 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 앞으로 많이 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출란을 오래 키우다 보면 결국 종착점이 그 위에 그 선배들이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그래도 안 되더라. 뭔가 이상하다. 안 된다.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느끼시면 결국 출란 교실 얘기가 맞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배 기술, 배양 기법이라는 것은 한번 딱 정해지고 그것이 내려오는 패턴이 정답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어떤 발견, 그리고 새로운 실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기법이 터득이 됐을 때 그것으로 자기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출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 고지식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부산 말로는 내가 낸데라는 말이 있어요. 다 박사죠. 이 출란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다 전문가고 다 박사고 다 의사고 다 약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유튜브 같은 데서 제가 이렇게 떠들면은 에이 뭐 쥐뿔도 모르는 게 뭘 떠들어. 내가 키워보니까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안 바꿔요. 비근한 예로 제가 마감 K 분 위에다 올려놓으면 효과가 없다 그래도 계속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책을 들여다 밀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출란 교실을 보시고 좀 생각을 바꾸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그래서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 또 출란 교실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얘기하시는 유튜브 채널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는 출란 교실 얘기가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자부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풍란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이구동성으로 물어보면 출란처럼 빌어주란 얘기 하던가요? 뭐 한 달에 한 번 빌어줘라. 뭐 한 달에 2번 살충제 치고 살균제 쳐라. 이런 얘기 하던가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절대 빌어주라고 하는 얘기 안 하거든요.
출란은 극히 소량의 비료만 있어도 되니까 절대 비료 주지 마라. 어차피 비료가 없는 척박한 바위 같은 데서 붙어 자라는데 거기 무슨 비료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죠. 출란도 동일합니다. 출란도 그런 조상에서 나온 식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땅 속에 있는 각종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땅 위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아닙니까? 뿌리가 기어다니면서 땅 속에 있는 어떤 그 영양분하고는 별개로 땅에서 붙어 있는 거죠. 땅에 심어져 있는 게 아니라 땅에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산채 다시 가서 이렇게 토양을 헤쳐보면은 그런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 붙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위에 붙어 있는 것도 비가 안 올 때, 그 얼마나 안 올 때는 뭐 한 달 내내 안 올 때도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아주 건조하죠. 그 출란도 이 산에 가서 땅을 이렇게 헤쳐보면은 상당히 건조한 땅에서 뿌리를 옆으로 쭉 뻗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걸 보시고, 아, 출란은 이렇게 커야 되겠구나. 이런 환경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고, 그런 방향에 맞춰주는 것이 출란에 도움이 된다. 사람의 욕심을 좀 버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출란의 유전적 특성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꽃대가 이제 올라와서 꽃이 맺히면 저도 이제 비두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꽃에서 비두를 따서 이쪽 암술에다 집어넣고 이쪽 비두를 따서 이쪽 암술에다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교잡시켜서 씨방에 맺히면은 제가 산에 가서 그 이렇게 수반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분재 심는 평평하고 깊이가 없는 그런 데다가 부엽토를 잔뜩 깔아서 그 위에 이끼도 떠오르려고 그래요. 이끼로 덮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물을 주면 그것도 그 과습으로 인해서 이 씨가 썩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끼를 깔아가지고 이끼가 마르지 않도록만 관리해주는 정도, 그런 정도의 건조함을 유지해주면 스프레이로 이끼만 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끼가 보습의 효과를 주고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정도, 간접 공급이죠. 그런 정도로만 유지해 주면은 상당히 그 자연 환경하고 유사하니까. 근데 거기다가 부엽토에다 그냥 막 물을 갖다 이렇게 준다. 그러면 부엽토가 잘 마르지도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부엽토니까. 그래가지고 자칫하면 그 씨가 썩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부엽토를 뜰 때 이끼 뜨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욕서 뛸 때 이게 아버지죠. 여기 이제 엄마입니다. 모.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그 교잡을 시켜서 씨방을 맺혀야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 물론 이제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100% 그런 건 아닙니다. 식물이라는 건 100%가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꽃의 색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꽃이 있고 이 색은 엄마를 쫓아갑니다. 모분을 쫓아가요. 꽃의 화형 이건 아버지를 쫓아갑니다. 아빠. 요렇게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은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홍하다. 홍하면은 홍하의 엄마 그 구멍을 봐야 되는 거죠. 암술. 그리고 이것은 원파나야. 두하야. 그러면 이 두하의 아버지를 띄어서 엄마한테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100%는 아니라 그랬어요. 확률적으로 두화성 홍화가 필 확률이 상당히 많은 거죠. 화형이 좋은 홍화. 그래서 앞으로 요 유전 형태에 대해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한 가지씩만 얘기해 드릴게요. 너무나 많은 걸 얘기하면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렇게 정도만 이해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이제
출란교실 얘기를 듣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시는 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댓글을 보면. 그런 분들한테 이 올해 꽃이 맺히면 그렇게 수정을 시켜라. 그런 정도로만 오늘 얘기하면은 뭐 크게 벗어나고 틀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나씩만 얘기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언제 한번 제가 생방송을 한번 열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댓글을 달면 제가 거기에 반응을 하면은 좀 늦잖아요. 그래서 생방송을 한번 열어가지고 실제 한번 해볼까? 근데 이제 어떻게 생방송을 여는지 저도 이제 기술적으로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게 생방송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요. 이게 폰으로 해야 되는데 생방송 하는 중에 전화가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그래서 출란을 할 때 우리가 그 분 속에서 물 주고 비료 주고 뭐 하는 거 이런 것도 재미지만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장난이면 장난이고 또 육정이면 육정이고 여러 가지로 뭐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갖가지 실험을 해보는 것은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시라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권하고 싶고요. 그러려면은 이제 출란의 특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다 엄마를 주고 어디다 아빠를 주고 그리고 출란의 특성, 반착색식물, 반지생식물 이런 어떤 특성. 그래서 저는 그걸 우리가 그 좀 감을 잡기 위해서 풍란을 갖다 석부작으로 키우면서 이렇게 비교해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은 가정에서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싶네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출란교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